앞에서 얘기했듯이 벽돌 건축물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특정 건축물을 소개하기보다도요. 제가 네.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일반인들이 그래도 자기가 벽돌 건축물을 지으려고 할 때 어쨌든 자료 조사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아무래도 이미지가 좀 강한 구글에서 한번 제가 찾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해서 일단 구글에서 한번 저희가 벽돌 건축이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어떤 건물이 나오는지 결과물이 나오는지 한번 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화면 좀 크게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이 나오네요. 엄청 벽돌로네. 많은데요. 예,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벽돌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뭐 빌라, 뭐 교회, 담장, 뭐 이런 우리 안에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긴 하지만 의외로 사실 벽돌 건축물이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살짝 이렇게 보이는 것 중에서 좀 뭐 약간 이야기할 거를 한번 볼까요?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빨간 벽돌은 아니에요. 그죠? 예, 약간 그 황토색 벽돌, 황토색 벽돌에서 약간 토속 벽돌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고, 그걸 이제 벽돌 하면 한 면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싸게 되는 게 네. 보통 많이들 쌓는 방식인데, 이 건물은 이제 두 면을 약간 다르게 쌓네요. 그죠? 전면에서는 매끈하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네. 벽돌을 이렇게 쌓아서 건축물을 인면을 표현했고, 또 다른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벽돌 같지 않게 약간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패턴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음각, 양각을 줘서 이렇게 변화감을 주는 걸로 이렇게 벽돌을 다양한 느낌을 좀 전달해 보고자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한 게 굉장히 좋아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분명히 되게 멋스러운데요. 네네, 뭐 젠레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분명히 일반 분들도 네. 보시면 꽤 괜찮다고 느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이 건물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건물은 이렇게 블록으로 통해서 들어가는군요. 이게 뭐 단순함의 축주의 단순함, 건축가 장영철, 장영철 건축가님이 네. 설계한 건물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가 바닥이에요. 바닥하고 벽인데 바닥과 벽이 딱 직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지가 건물까지 이렇게 융기쳐 오는 그런 네. 컨셉을 가지고 건물을 지었다라는 예전에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저런 곡선의 표현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벽돌 건축물 단위 한 장 한 장, 네. 한 장 한 장을 쌓아서 건물 전체를 만드는 거니까 사실 한 장 한 장의 크기가 굉장히 작거든요. 네. 작으니까 그만큼 곡선도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겠죠. 오히려 뭐 콘크리트나 이런 것들도 뭐 형태를 만들고 이제 콘크리트를 이제 부어서 이렇게 이런 형태를 만들기도 하지만 네.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게 굉장히 매끈한 이제 형태가 나올 것이고 요거는 재료 하나하나가 주는 그런 텍스처, 질감, 또한 빛깔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아마 또 콘크리트랑은 좀 다른 느낌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저 그래서 곡선 처리하려고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을 것 같아요. 되게 맞아요. 부드러운 면을 네네네네. 나기 위해서 굉장히 왜 건축 그 현장에서 쓰는 용어 있죠. 다시 하는 네네. 것보다 뭐라고 네네. 하죠? 다시 부시고 대나무시? 대나무시 일본- 오랜만에 들어보는 일본 영어입니다. 네네 그거를 많이 했을 것 같기도 해요. 굉장히 꼼꼼한 건축가라면 다시 그 면이 나올 때까지 네. 다시 부시고 다시 했을 것 같은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뭐 사실은 이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좀 뭐 이렇게 경관도 다르게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한테 좀 생각하는 걸 다르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저럴 수도 있네 라고 하는 게 이제 건축물을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보고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는 다 거의 비슷하잖아요. 사실 어떤 거를 해결하려고 할 때 가장 뭐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이제 관성이긴 하지만 항상 그게 또 정답은 아니지만 네. 이런 또 이렇게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건물의 본래 축조의 어떤 그런 것도 완성을 시키고 또한 보는 사람으로서 다양한 것들도
느끼게 해준다라고 하면 이런 노력이 결코 이렇게 뭐 물론 비용은 적지 않게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과하다라고만 또 평가할 수는 없는 네, 그런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예, 같은 건축가의 또 다른 작품이네요. 예. 아까 좀 전에 처음에 봤던 거는 세로로 약간 네. 기둥화 시켜서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이거는 약간 스트라이프라고 하나요? 이렇게 가로를 가로로. 네, 가로로 예. 가로로 해서 이렇게 돌출을 시키게 되고, 그러니까 선이 이렇게 면이 강조되는 게 아니라 선이 벽돌이지만 네. 선이 강조되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얘를 만들었네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제 화면이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한 장 한 장이 요즘에 영롱쌓기라고 해서 네. 이제 재료를 딱 막는 게 아니라 그 안쪽에 안쪽의 모습이 조금 바깥으로 보일 수 있도록 그냥 구멍을 뚫어놓는 아. 예, 그런 모습, 예, 그런 제스처를 이 안에 좀 취하고 있네요. 네네. 이런 것도 좀 특별하게 보이게 되는 것 근데 같습니다. 매끄러운 그런 면만 보다가 저렇게 네. 울퉁불퉁한 면을 보니까 굉장히 시각적으로 이야, 훈훈하시네요. 네, 장영철 예, 시장님이시네요. 장교수님이었습니다. 예, 예. 다른 거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렇게 주택은 아니지만 약간 이 정도는 더 할까요? 예. 저런 건축물 보면 되게 들어가 보고 싶긴 해요. 그냥 거의 그 벽면과 1층과 2층, 3층이 똑같은 평면만 보다가 네. 저렇게 매스가 우선 좀 다양하기 때문에 아 저긴 무슨 공간이지? 되게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네네. 그 인면인 것 같아요. 네. 예, 이게 이제 붉은 벽돌이긴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이제 예전에 졌던 붉은 벽돌의 느낌은 아니에요. 얘가 지금 이제 소위 그 홍고 벽돌이라고 하거든요. 업계에서는 홍색 고벽돌. 아. 네, 그다음에 청색 고벽돌도 있어요. 네네. 그다음에 백색 고벽돌도 있어요. 그래서 홍고벽돌, 청고벽돌, 뭐 백고벽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줄여서 부르긴 하는데 이게 이제 홍색 예, 고벽돌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지었다가 다시 이제 다 부수고 이제 벽돌이니까 이제 한 장 한 장 네. 이제 몰타리라고 하는 접착제로 이제 붙이는 거거든요. 네네. 이걸 이제 이렇게 건물을 철거하면 또 재활용을 하는 거죠. 네. 벽돌은 그럼 전부 재활용이 가능한 건가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이제 이게 거기에 또 붙어 있는 몰타나 이런 것들 다 걸러내는 작업들을 해야 되니까 네. 다 인건비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벽돌이 비교적 인건비가 저렴한 이제 동유럽 국가라든가 러시아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들 들어와요. 수입이 돼요. 네. 되게 그다음에 이렇게 중국에서도 수입이 되고. 되게 이렇게 벽돌이 두꺼운 게 아니라 되게 납작한 느낌이라서 네네네. 좀 뭐랄까 더 편안한 느낌이랄까요? 네네. 겉으로 봤을 때. 아,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건축 공부할 때 표준 벽돌이라고 하는 걸 배우거든요. 네. 그게 아마 190mm에 90mm에 57mm. 네. 네, 이게 맞아요. 기사 시험에도 나와요. 이게. 맞아요. 표준 벽돌.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들어서 가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그걸 몰타리라고 하는데 그 붙이는 걸 10mm로 보통 계산을 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20mm가 20cm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걸 고려해서 이제 19cm로 만들고 이렇게 된 거고 한데 네. 이제 그런 벽돌은 아기자기한 느낌도 있긴 한데 지금 요즘에 지금 약간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이렇게 쨍한 느낌? 네. 이런 느낌을 사실 걔가 못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형 벽돌인 거죠. 표준 벽돌이 아니라 이형 벽돌인데 좀 길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이 정도 되면 많이 쓰는 재료가 뭐 230mm에 그 50mm 정도 되나? 그래서 그건 되는 것 같아요. 50mm가 그러니까 높이란 네네. 얘기고. 가로 길고 높이가 약간 이렇게 낮은 그런 재료를 많이 쓰는데 심지어 요즘 이제 새로 만든 벽돌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훨씬 길게 길게 이렇게 만들어서 네네네. 뭐 50cm도 만들기도 하고 6cm도 만들기도 해요. 그런 재료를 또 많이 쓰기도 해요. 되게 모던한 느낌이라서 좀 세련된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런 이형 벽돌을 쓰면은 네네네. 고급스러워 보여요. 그러니까 일반 표준 벽돌 쓰는 것보다 훨씬 이형 벽돌. 근데 단가로 봤을 때 이형 벽돌은 가격이 좀 더 있겠죠? 그럼요. 네. 이형 벽돌이 단가적으로도 비싸죠. 그런데 장수는 예를 들어 단위 면적당 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쌓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작업하시는 분들은 또 더 받으세요.
그러니 결국은 이렇게 막 음. 이제 일반 사람들이 계산을 해보잖아요. 아무래도 계산들 해보시더라고요. 다. 네네네. 아, 이거 뭐 예를 들어 제곱미터당 몇 장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럼 이게 더 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인건비를 알아보는 방법은 없으세요. 거의 인터넷 쳐도 잘 안 나오고 네, 그렇죠. 또 이제 아무래도. 뭐 하시는 분들마다 다 다르니까 음. 근데 속사정은 실제로 이형 벽돌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그다음에 이제 제대로 쌓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네네. 표준 벽돌은 탁탁탁 이제 손에 입고도 해서 탁 하면 되지만 이형 벽돌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훨씬 많은 이제 네. 인건비를 지불하게 되다 보니까 재료값은 뭐 그렇다고 쳐도 그리고 이제 요즘에 새로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어쨌든 재료값도 작지 않아요. 뭐 장당 뭐 적어도 뭐 천몇백 원씩 하는 것들 그다음에 뭐 얘기 듣기로는 뭐 9,000원씩 하는 것도 있다라고 저기 얘기 들었어요. 그거는 수입산. 그러면 수입산. 네, 네. 수입산. 주로 네. 어디서 수입을 좀 하나요? 호주 쪽에서 약간 아. 백색 벽돌 네. 이런 호주 쪽에서 많이 지금 들어오고요. 소위 전원주택 예전에 지을 때 약간 둥글둥글한 돌이 있어요. 네. 벽돌. 음. 그게 또 이게 주는 느낌이 좀 독특하거든요. 둥글둥글한 벽돌. 사각이 딱 친 게 아니라 끝 마무리가 네. 다 이렇게 왜 오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네네. 모서리가 딱 각진 게 아니라 이렇게 둥글둥글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전원색이 쓰면 또 나름 그게 네. 되게 정겨운 맛이 있거든요. 아. 네, 이제 그런 계열이 이제 호주에서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요즘 저희들이 보는 이런 벽돌들 있잖아요. 흑색 벽돌, 아까 빨간 벽돌이라든가 약간 이렇게 쨍한 느낌들은 스페인에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전에도 스페인 가보니까 거기는 빨간 벽돌 거의 우리나라의 그 시멘트 벽돌이라고 뭐 그렇게 그냥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네. 굉장히 그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겠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산업이 발전했을 거고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다양한 표현들을 이렇게 많이 해서, 그러니까 재료 하나하나가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느낌이 엄청 많이 달라지는 게 벽돌 건축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쌓는 방법뿐이 아니라 재료 하나하나를 다 불에 굽는 거거든요. 예, 불에 구워서 유약을 바르기도 하고 안 바르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그 재료 자체를 믹싱 할 때나 이런 것들도 이게 모든 게 다 동일하게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섞이는 게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하나하나를 다 다른 모양을 만들게 되는 거고, 이제 비슷하지만 다 다르게 만들게 되는 거고, 그 다 다양한 거를 또 이렇게 다 한 면에다가 만들게 이렇게 쌓게 되니까 표정이 훨씬 다양한 느낌을 지금 만들게 되는 게 벽돌 건축물의 굉장히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렇게 개성을 많이 이렇게 중요시하는 요즘 세태에 잘 맞아떨어지는 재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많이들 요즘 쓰시려고 하시고 문의도 많이 들어오시고. 근데 아쉽게도 조금 개발하는 거는 조금 지금 우리가 아직 개발. 예전에 한동안 네. 있었다가 이제 우리한테 주는 벽돌 건축물의 이미지가 안 좋은 게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양 산업으로 약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이제 그걸 접게 되고, 이제 뭐 한두 업체 정도만 아마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많이들 요즘 수입들을 하는데, 이제 수입해서 쓰게 된 게 사실 몇 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검증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기후 환경에 좀 잘 맞는지 그런 그런 것도 좀 거는 따져봐야겠네요.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네. 수입한 벽돌이 좀 다양하면 그걸 이제 뭐 벽돌을 쌓는 분이 이걸 가지고 또 제대로 쌓아야 되잖아요. 그런 시공 방법 같은 거를 제대로 알고 쌓고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후에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좀 생각도 들거든요. 네, 저도 현장에서 경험해 보면 그러니까 모든 건축물의 어떤 것을 만들 때 네. 다 검증된 방법을 쓰지는 않아요. 그리고 익숙한 방법을 쓰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늘 또 새로운 거는 새로운 방법으로 또 만들어내게 되는 것 같고요. 벽돌 건축물을 표현을 달리할 때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가로로 막 이렇게 돌출되게 쌓는 거는 하나는 가로로 쌓고 또 이렇게 돌출된 거는 세로로 막 쌓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쌓아본 사람은 실제로 없을 수가 있어요. 그 경험을
새로운 방법을 네, 시도할 네. 수도 있고 네, 그게 하지만, 적자폭일 네. 수도 있고. 네, 그렇죠. 하지만 이 벽돌을 그동안 잘 다루고 쌓았던 분이라고 하면 설계자와 감리자와 시공자가 잘 이제 의견을 조율하고 그다음에 몇 번의 어떤 약간 그 테스트를 하겠죠. 네. 현장에서도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그걸 정성스럽게 쌓아 나간다고 하면 꼭 성경험을 해야만 또 저런 건물이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건축물의 외장 재료가 실제로 굉장히 다양할 것 같지만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이렇게 좀 이렇게 크게 뜨시고 한번 음. 보시면 대표적으로 우리한테 떠오르는 이미지도 벽돌, 그다음에 돌, 그다음에 뭐 철, 나무, 네. 뭐 이게 대표적인 이미지인 거죠. 요즘에 뭐 플라스틱도 쓰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스티로포를 붙이고 스타커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하기도 하는데. 다양한 재료를 외벽에 쓰려고 많이 만들어내지만 실제로 그게 사람들의 반응도 약하고 그 다음에 또 건축 외기의 어떤 극한 환경에서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노출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하자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재료가 나왔다가 금방 없어져요. 네. 근데 이제 벽돌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옛날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책으로 보나 어디서 보나 그 옛날부터 정말 사용했던 재료이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예전보다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정성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건축 시장에서 뭐 가성비라고 하나요? 네. 가성비? 네, 가성비라는 거를 자꾸 따지면서 어떻게 보면 가성비도 약간 잘못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적게 들이면서 최고의 효과를 낸다라고 네. 이제 보는데 그 마음은 이해를 하나 그게 좀 더 왜곡되는 현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게 지불하면서 정말 그 이상의 것을 근데 건축이라는 게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또 네. 물려 있기도 하고 공정 간의 간섭도 많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그 단가는 자꾸 줄어들고 그러면서 표현은 비슷하게 또 내지는 더 하려고 하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걸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요한 거는 다른 것보다도 제가 경험적으로 한 두 가지를 하나는 방수입니다. 창문 틀하고 그다음에 외벽 마감재 그 사이에서 이제 누수가 되는 현상들이 조조건 건축물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이유들이 보면 제가 이제 지금 구글에 또 다시 들어와서 벽돌 건축물에서 창문 설치 방법이라는 이제 키워드로 해서 이제 이렇게 사례를 좀 띄워봤습니다. 여기 이제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벽돌 쌓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클로즈업에서 했거든요. 뭐냐면 외벽을 먼저 이렇게 쭉 쌓고 그다음에 여기가 창문이 설치되는 곳이에요. 네. 창문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제 구멍을 만들려고 이렇게 벽돌이 이제 쳐지지 않도록 이 밑에 뭘 해놓고 이제 쌓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뭐 이렇게 철근이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굳죠. 굳으면 이제 계고가 형성이 되고 그게 이제 창문 그 다음에 이제 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멍이 만들어지면 어디다가 이제 창문을 끄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틈에다가 이제 우레탄 폼이나 이런 것들을 쏴서 이렇게 냉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제가 건축에 입문한 지 30년 됐다 그랬잖아요. 네. 불과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다 저렇게 졌던 것 같아요. 제가 뭐 학창시절에 노가다 알바도 해보고 실제 저런 거 데모들고 해서 쫓아다니면서 이런 거 하기도 했는데 그때도 다 저렇게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신경 쓰는 집이 좀 다르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이제 집을 지으면서 꼼꼼히 지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 벽돌 건물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그 원인 해결하는 방법이 사실 이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보시면 이게 이제 콘크리트로 건물을 빼들어 올리고 창문을 먼저 설치하는 거거든요. 네, 이 사진은 제가 알고 있는 소장님이 직접 시공했던 사진을 제가 이제 받은 건데요. 네. 요게 먼저 창틀을 먼저 시공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하얀색으로 보이는 게 이게 우레탄 코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킹 이제 쏘는 거 있잖아요. 코킹 이렇게 이물질을 붙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탄성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틈을 완전히 지금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 틈이 아예 없이 처음부터 공사를 해놓고 그다음에 이 다음에 이제 벽돌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돌의 네.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 창틀을 정확하게 꼼꼼하게 마감을 네네. 딱 막아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방수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적 건물을 벽돌 건축을 할 때 방수라는 개념이 창문에는 사실은 시방서에도 잘 없어요. 시방서에도 없고 디테일에도 사실 설계사무실에 나가는 디테일도 잘 안 챙겨서 낸 거기도 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현장의 경험자들의 의존이 되어서 건물이 지어지는데 그분들도 경험을 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지어놓고 떠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냥 잘 그동안에 배워왔던 방법으로 그냥 잘 하고 나갔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나서 지나보면 창문 주위에서 다 이제 냉기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물이 새서 들어오는데 그게 결국은 방수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현상들이 생기는 거고 안쪽에 예를 들어 위장 그러니까 시멘트를 바르는 거면 그 현상이 빨리 일어날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목재를 대고 석고보드를 치거나 이런 분들은 그 현상이 미세하게 들어오니까 아주 늦게 나타날 거고 그런 차이인 거거든요. 그리고 들어오면 또 잘 마르지가 않으니까 안에서 곰팡이가 피게 되고 실제로 벽돌 건축물은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네, 눈에 잘 안 보여서 문제인 거지. 그러면 저 부분은 네. 보통 벽돌만 쌓는 사람들은 저런 거 신경 안 쓰고 내일만 하고 가시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건 벽돌 공정이 아니에요. 누구의 역할인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가 방수잖아요, 사실. 네. 방수하시는 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방수하시는 분한테 공정에 맡기기도 하고요. 현장에서는 요거만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 하셔도 되고. 네. 그리고 이제 현장 소장님들이 경험 많으신 현장 소장님들이 직접 하시기도 하시고. 소장님이 챙기셔야 할 부분일 수 있겠네요. 네네네. 이거 네. 제대로 네네. 됐는지 체크하시는 분이니까. 일단은 교면에 돼 있으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아요. 몰라서 못 네. 내보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창문 주위에서 누수가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일이 굉장히 커져요. 네, 창문을 뜯어야 되죠. 네. 또 마감재 손상시켜서 안쪽에 또 살고 있을 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맞아요. 사실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잘 먼저 챙겨야 되는 건데 이게 비용이 생각외로 아주 많이 들진 않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이제 이렇게 해놓고 벽돌을 이렇게 쭉 싸다 보면 조금 이렇게 벽돌을 잘라내야 되는 경우들도 생겨요. 근데 그걸 안 잘라내려고 하면 그러니까 모든 창호들을 제 위치에 정확하게 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신경을 엄청 많이 이제 써야 되겠죠. 그러려면 당연히 그게 다 시간이고 노력이니까 비용이 올라가겠죠. 이제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하고 벽돌을 잘라서 쓰는 방법도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벽돌이 아니라 이제 그 돌 건축물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근데 이 공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사실 집을 오래도록 잘 유지할 수 있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이런 방법이 있는 거고 이걸 하는 게 좋은 거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주변에도 좀 널리 좀 알려주세요. 네. 창문 벽돌 건축물은 창문을 먼저 끼는 게 좋다. 근데 벽돌 건축물일 뿐이 아니라 돌 건축물도 마찬가지예요. 창문을 먼저 끼우고 이게 틈새는 반드시 방수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외벽 마감재를 붙인다. 창틀 끼인 사람은 잘못이 없네요. 그러니까 창틀 끼우신 분들은 창틀만 끼우고 가시는 거죠. 이제 그게 창틀을 맞아요. 창틀을 끼신 분한테 일을 어디까지 시키는 거냐에 따라 다른 거죠. 네. 나는 정말 창틀만 수평수직 맞춰서 끼는 게 본인의 역할일 수도 있고요. 이제 거기에 끼우고 이제 뭐 우레탄 폼을 쏘는 것까지 있기도 하고 뭐 그거는 좀 이렇게 단계별로 여러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정답은 사실 없고 근데 누가 하든 챙겨야 된다. 챙겨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잠깐 서두에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요즘에 그 지진이 나면서 벽돌 건축물이 마감재가 이제 붕괴되어지고 그러면서 인명사고가 난 게 이제 문제가 됐었죠. 이제 그로 인해서 지금 한동안 그런 사고가 나면 업계에서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게 맞아요. 너무 이슈가 많이 돼서 그거에 따른 관련 법도 개정이 많이 되고 일반 사람들이
깊게 잘 모르시니까 네. 속사정을 잘 모르시니까 그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일단은 방법을 모르니까 그걸 피하죠. 깊이하게 피하고 해내는 봅니다. 게, 왜냐면 모르니까. 네. 그래서 알면 사실은 이렇게 괜찮아요. 뭐 100% 괜찮다 이렇게 장담 못하죠. 왜냐면 지진이라는 게 뭐 일정 강도 이상으로도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일정 강도 이상이면 소위 건물이 무너지겠죠. 그쵸. 네. 근데 이제 그게 내진이라는 게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사실은 사람이 대피하거나 아니면 고쳐서 쓸 정도로 설계를 하는 거지 100% 이게 뭐 전혀 옴짝달싹 안 하는 끔찍도 안 하는 건물을 만들어내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원래. 그래서 보면 그렇게 그 내진에 대해서 얘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옛날부터 다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것 또한 현장에선 잘 지켜주지 않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계기로 인해서 조금 더 보완된 방법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기본 원리는 같아요. 이 사진들을 제가 몇 개를 준비해 봤습니다. 요 사진을 보시면 요게 이제 벽도, 요게 이제 그 단열재예요. 외벽에 있는 단열재고, 단열재랑 요 사이에 이게 공간이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벽돌 건축물은 이게 반드시 공간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건 왜 그런가요? 왜냐면 벽돌 건축물은 물을 기본적으로 머금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흙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흙에, 이건 돌도 마찬가지인데요. 방수 재료가 아니라 일정 부분 함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함수하고 있는 거를 내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공기가 순환이 돼야 사실은 더 내보내게 되는 게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막고 있으면, 붙어 있으면 습이라는 게 이제 안쪽으로 전달이 돼가지고 통기가 안 되니까 그 안에 굉장히 습연한 환경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반드시 통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물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이제 함수를 일정 부분 포화 상태가 되면 그게 배출이 되는 거잖아요. 배출될 때 꼭 밖으로 배출되는 게 아니라 안으로도 배출이 되는 거예요. 안으로 됐을 때는 재료가 붙어 있으면 당연히 타고 들어가겠죠. 근데 떨어져 있어야 중력에 의해서 안쪽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떨어뜨려야 되는 거가 되게 중요해요.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거 뭐냐면 벽돌이 이렇게 한 장 한 장 쭉 쌓아서 올라가는 재료인데, 지진은 아시는 것처럼 좌우로 흔들리는 현상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일본에서 나온 것도 그렇지만 이게 흔들렸다가 위아래로 이렇게 되는 지진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건 대책이 별로 없고요. 보통은 다 횡력에 대응을 하는 건데, 네네. 이게 조력조가 횡력에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잡아주려고 횡력에 대응하다 보니까 흔들리게 되면 당연히 쏟아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도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런 철을 반드시 써줘야 돼요. 요게 지금 벽에 고정시킨 거고, 고리로 만들고, 그 다음에 철선을 이렇게 쭉 보내서 이렇게 벽돌이 흔들려도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몰타를 이제 붙이는 거거든요. 이게 매단마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정확히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몇 켜 정도 이상이 있어요. 몇 켜 정도마다 이렇게 얘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게 건축 표준 시방서에 사실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건축 그 점검을 하실 때 네네. 건축사님이 이제 다 이런 걸 다 체크 일일이 하시나요? 사실은 이거를 해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리고 도면에 있으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표준 시방서에 사실 이 내용이 제가 알고 있기는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점검하지 않아도 현장에서도 사실 지켜줘야 되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다 번거로운 일이고 다 비용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왜냐면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동안에. 그러니까 그냥 넘어갔던 거고 계속 그게 이제 관습이 돼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생각을 바꿔서 사실은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좀 지켜야 되고요. 현장에서는 사실 요것도 비용이니까, 요게 이제 골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철선들이 있어요. 그 철선들을 그냥 활용해서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철선은 인장력이 이것처럼 검증되지 않은 거예요. 네네네. 심하게 말하면은 심한 흔들림에 끊어진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네네네.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에요. 비용은 적게 들겠지만, 하지만 이런 부분은 검증된 방법이니까, 실험을 통해서 검증된 방법이니까 반드시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되게 중요한 철물이에요. 요거를 준비하면서 요걸 제가 한번 벽돌 해설을 한번 쳐봤어요. 이렇게 보면
구조 보강 시스템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알려놓고 아까 제가 사진을 보였던 이런 거예요. 음. 수직은 45cm, 수평은 65cm. 네네. 이런 간격으로 이걸 설치를 이렇게 해주라. 그래서 뭐 이 회사뿐이 아니라 또 다양한 회사에서도 사실 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반영해서 외벽재를 마감을 해야만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그 재료를 의도에 맞게끔 오래도록 사실은 유지 관리에 대한 에너지를 좀 덜 들이면서도 유지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창호 주위 방수, 방수. 창호 선시공 그거랑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연결줄물 그걸 반드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꼭 현장에서도 지켜지고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주도, 그러니까 건축을 전혀 모르는 분들도 이런 거라도 좀 제대로 알고 있으면 내가 진짜 벽돌 너무 쓰고 싶은데 그렇죠. 네. 하자 없는 건물이 네네. 좀 완성이 될 것 같아요. 네네. 우리가 뭐 회의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건축주가 집을 지으려면 이제 건축사 사무소를 찾아가서 벽돌 마감재 쓰고 싶은데 이런 거 꼭 좀 챙겨줘라. 신경을 써서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네. 저도 다양한 건축주분들을 뵀지만 아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저도 안 해봤던 용도의 건물을 설계하는 경우도 있고요. 안 써봤던 재료를 쓰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제 건축사라고 해서 모든 재료에 대한 공법이라든가 기술, 적용 기술 이런 걸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다 배워가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프로세스는 더 강할 수 있죠. 이제 저걸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접근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는 저희가 더 전문인으로서도 강점이 있지만 처음부터 그걸 다 접하고 알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한테는 좀 불편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전문가로서의 좀 그것도 좀 떨어뜨리는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꼭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도 건축가 오히려 아는 거 저희한테 또 전달해 주셔도 되고 저희도 그걸 또 이야기 듣고 또 잘못 아시고 계실 수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상호 이렇게 소통 과정을 통해서 사실 이제 중요한 거는 좋은 건축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 목표인 거잖아요. 이렇게 누가 조금 더 알았느니 몰랐느니 전문가가 몰랐느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알 수도 없어요. 사실 워낙 지금 다양한 이렇게 산업 이렇게 구조가 다 이렇게 다양화되어져 있고 또 세분화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 다 알 수도 없는 부분인 부분도 이해해 주시고 네. 다만 이제 그것을 열린 자세로 우리가 다 이렇게 이야기 듣고 또 더 자료를 찾고 더 준비해서 이제 그 하시려고 하시는 것들을 더 좋게 만들어 드리는 역할을 우리 전문가가 해 드리는 거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벽돌 건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